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가 한 줄 나왔습니다. 거래 절벽에 미분양 급증까지 시장 경착륙 우려 커진다. 시장이 완전 꼬꾸라진다는 뜻인데요. 네이버 뉴스고요.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 금리 인상 기조 계속, 아파트 거래 사실상 끊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진 거는 작년 10월달 이후로 계속 떨어졌고요. 저희 600건대 나오고 있죠. 600건대, 700건대, 800건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10분의 1 토막, 15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으니까요. 하지만 기준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어제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3년 6개월 만에 최저 기록. 지금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높을 리가 없겠죠. 미분양 쌓이는데 이달만 전국서 6만 가구 추가 공급. 미분양 쌓인다.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아직 여러분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 수치상 한국 역사 평균을 냈을 때 미분양이 아직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25만 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 생각이 아마 4만 채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최종 넘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거의 좀 그때그때 차이가 있지만 한 좀 넉넉하게 잡고 한 10만 채? 요 정도까지는 그 가는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이 10만 채까지는 속도 그리고 입지마다 완전 다른데요. 평균 대충 봤을 때 숫자만 보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저 한 10만 채, 10만 채 가까이 가면 이제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그 이전부터 위험한데 그래도 지역마다 그리고 그 이유, 미분양의 이유마다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을 구별해서 따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만 채 가기 전에 빨간불 들어오거든요. 10만 채 정도 가까이 가면은 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아직은 거기에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최초 주택 구입 DSR 완화해야. 지금 뭐 총체적인데 규제는 다 풀어야죠. 규제를 다 풀고 뭐 거래를 정상화시키면 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주택시장의 공급을 활발하게 해주면은 주택시장이 나중에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전 이 기사를 여러분 딱 봤는데 뭔가 낯선 거예요. 왜냐? 5년, 6년 동안에 시장을 경착륙 시켜라, 떨어뜨려라, 폭락시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엄연히 따지면 국토부 장관님도 지금 돌려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시장을 폭락시키고 싶다는 뉘앙스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이걸 우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저는 많은 분들이랑 좀 의견이 달라요. 전 예전에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을 안정화시켜라, 거래를 정상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너는 투기꾼이니까 빨리 시세를 올려주세요. 그냥 물을 떠놓고 시세 오르라고 비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 깨우친 바가 있어요. 전 이왕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냥 계속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환율. 환율이 오늘 꼬꾸라졌어요. 어제도 꼬꾸라졌어요. 이틀 연속 꼬꾸라졌어요. 이틀 동안 2%가 빠졌는데 하지만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저는 해외 쪽에도 투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입을 쏙 닫았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를 먼저 갔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아직 발표 안 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이러면은 환율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냐? 미국 금리가 1% 이상 높으면 한국에 있는 돈을 뽑아서 미국에 갖다 넣으면 마진, 그러니까 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있던 돈이 달러로 바뀌어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1,500원도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윤석열 정권 무능하다. 통화 수업부터 빨리 체결하라 이랬었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왜냐? 아니, 그러니까 안 올린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근데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화 스와프트 체결하면은 완전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혼돈스러운 지금에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율 1,400원 넘으면 국가 부도난다는 분도 많았어요. 얘기 쏙 들어갔죠. 1,440원까지 찍었었어요. 근데 1,400원대는 정말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금리가 앞서가는데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부동산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거다. 규제를 풀면 다시 올라갈 거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환율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따질 가치가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가치조차 없어요. 시장이 문을 닫았다니까요. 거래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힘을 가해서 거래가 없는데 대외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경제 위기에 준하는 반응이 왔어요. 환율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아요, 이제.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건데 부동산 시장은 꼭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이 필요하고요. 거래를 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요. 좋은 브랜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애들 잘 키우면서 행복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 그 정도로 뭉개놨으면 대선 공약대로 풀어줘야지 안 풀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 있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폭등을 시켜달라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 자체가 지금 정상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락을 인정 안 합니까? 침체를 인정 안 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저는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게 이상해요. 경착륙을 누가 우려합니까? 경착륙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섰겠죠. 물론 정부 안에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상황 자체를 철저하게 본인 지지, 표와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이 전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환율 문제 여러분, 이게 누가 나서서 해결했는데요? 환율. 물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환율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환투기 하시는 분들이 환율 맞출 수 있으면 지금 다 재산이 조단이겠죠. 이건 미래의 영역이지만 그냥 내려가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때문인지 중국이 또 시진핑 3연속 한 다음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중간선거 때문인지 어쨌건 자정작용으로 내려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동산도 여러분 자정작용으로 지금처럼 내려갔다? 자유시장에서 지금처럼 내려간다? 답 없어요. 정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시장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제 기준이 아니라 시장이란 게 원래 틀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현 정부가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시장 그대로 계속 가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쭉 가서 건설사도 망하고 투자한 사람도 망하고 이걸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규제를 완화해라. 자유시장으로 회귀시켜라.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시세 좀 올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중간에 제가 못 버티게 세팅이 돼 있고 투자한 게 제가 못 버티면은 저는 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투자한 거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계약하고 잔금이나 나가니까 아파트 시세가 변했다고 상대방 거래인이 막 땡깡을 부리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신데. 손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사장님, 거꾸로 갔어도 이러실 거냐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거래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서 땡깡이시면 거래가 내려가서도 마찬가지. 입장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으실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상황이 똑같아도 말씀을 해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도, 내려가고 있어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도 제가 하는 요소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시장은 주택이란 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문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경착륙을 우려해요? 이것 때문에 조회수를 얼마나 빨아먹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할 말 없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이대로 쭉 가면 임차인분들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늘 그렇듯이 임차인분들이 더 큰 피해를 받으세요. 그게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 주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일단 집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 주인을 없애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손해본 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역전세 깡통 전세예요. 집 주인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시세를 올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안 믿을 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 행동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잘못된 거에 대한 목소리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믿어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고요. 괜찮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정말 시장을 이렇게 뭉개는 거를 지지한다면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정상화를 원하는 이유가 시세를 올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 자체가 좀 이상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정작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옮겨 탈라 그러시면 뭐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얘기하는 거를 악마시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그런 초이스를 하지 않아요. 거래량을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누구도 웃지 못하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왜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마음에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께는 좀 심기 거스르는 영상이겠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곳이 채널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